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겨울이 문턱인 것 같습니다.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고 여야 각 정당이 대선 후보가 확정돼서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가 소위 하이에나 파리떼 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중복시키고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 입장에서는 제명 운동까지 거론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세대파리 동물농장 대표의 몰상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는데 윤 후보 측은 전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에도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었고, 김 전 위원장도 지난 9월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주소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자체가 조지 오웰이 말하는 동물농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스개를 연상시킨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적 관점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인간이 속박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 이상사회를 건설한 동물 공동체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소련의 역사를 재현하며 스탈린 독재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동물농장에 드러난 여러 등장동물이 나오는데 그중 인간 주인인 존슨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우스 2세를, 공산주의 혁명을 호소하는 늙은 메이저 영감은 마르크스를, 독재자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나폴레옹에게 축출당하는 스노블은 트로츠키를 상징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 학살과 외양간 전투 역시 각각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과 연합군 침공 등으로 연결해서 이 작품이 구성되었습니다. 동물농장을 굳이 빗대본다면 국민의힘의 혁명 혁신을 호소하는 이론가라고 하는 늙은 영감 메이저는 김종인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독재자 나폴레옹은 이준석이 아닐까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외양간 전투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연상해 봤습니다. 혁명이 성공한 후에 어떻게 변질되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피박하는지를 면밀히 그린 이 우화 소설은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좋은 책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 때부터 벌어진 독재를 함축적인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지금까지도 유효한 풍자를 담고 있으며, 그러기에 조지 우엘이 지닌 사회 비판적 문학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새 야당의 한국형 동물농장 대표와 그 유탁 관리 대리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두 분을 연상해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냉정해질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며,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한 시점부터 윤 후보 캠프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지난 2달 동안 캠프 활동 양상을 보면 표를 얻은 것이 맞나, 간표인이 맞나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소 주제가 넘어 보입니다. 이에 국민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하이에나 파리떼를 언급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현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사용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비판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이에나 같은 그런 표현을 쓰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로 경과는 그런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님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당대표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출한 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층 당원들 사이에서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에서만 1,800여 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세대 비율은 75%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입당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탈당자 못지않게 입당자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여론이 비판이 비동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윤 후보 캠프 인사를 겨냥해서는 2030 탈당자가 40명 남짓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대 종료일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었던 것을 비꼬아서 이 대표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심기경화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방송 나가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2030 세대를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2030 세대를 폄훼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경선이 끝나고 당 안팎 일부 세대가 2030 세대를 비하나 조롱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올 건 역풍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결과에 아쉬움을 가진 젊은 당원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당개혁과 2030이 정치 지형 확대를 위해 다시 뛰도록 세심한 노력을 자신이 주도록 경주하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웃기는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세대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방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세대의 어떤 차별적인 이런 언급을 하는 당대표에 모순되는 발언은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왜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가요? 자신을 홍의원 지지자라고 밝히는 2030 세대 이들이 국민의 힘을 노인의 힘, 구태의 힘, 도로 한국당 등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이 탈당 신고서를 인용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50대 이상 당원들이 당원 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주면서 2030 세대가 지지하는 홍 의원이 낙모했다라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당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상당수가 지지해서 홍 후보가 낙마했다 손치더라도 당대표가 이렇게 나머지 세대를 위해서 이런저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가당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싸가지 없는 말투로는 고령층이 윤 후보를 밀어 당선된 사실을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페북 등 SNS상에서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령층이 싫다면 이 대표 스스로 2030 세대를 끌어모으는 당을 만들어서 그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 출마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리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자신의 입장일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세대 갈증을 부추기는 당배 대표의 몰직각한 그런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보다 난해한 국민힘 농장 대표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 세대로서 반론하건대 유권자 중 아마도 40대와 50대 초반은 민주당 열렬 팬들인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고 봐집니다. 윤 후보나 여타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 외의 세대 연령층에서 후보별로에 따라서 각각 지지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 각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다를 수 있었고 홍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2030 세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그 당 후보가 된 자를 나무라고 기성세대와 차별하여 그 당 당원 탈퇴를 2030 8.2가 아니라면 과대평가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0, 50, 60, 70, 80 세대도 있다 보면 2030 세대에만 밀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의 몰상식한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 가입의 자유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탈퇴의 자유도 누구나 보장됐습니다. 싫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이 입지와 엮어서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키는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2030 8.2 당대표가 당선 후보 캠프 사람들을 동물농장 구성으로 전락시키는 이유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동물 이름을 써도 되는지 조지 오웰이 아니라면 함부로 쓰는 것은 좀 몰상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대선 후보로 당선된 그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을 어쩌면 개돼지로 우겨 다짐하는 그런 양상도 그 속 마음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공당에서 입후보한 자중에서 다수 득표를 얻어서 후보로 확정되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헌법의 해석론에서 또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세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공직선거의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던진다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 세대로서 말씀드린다면 2030 세대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국민의힘 당은 무너지는 당이라면 그 당은 없어져야 하고, 다른 각 세대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보다 진일보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 개입하는 것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인생을 살아면서 느끼는 것은 2030 세대는 50, 60 세대의 어떤 자제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 제 자식이 나이가 2030 세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실을 직시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성 부모가 자기 자식 세대인 2030 세대에 엿먹으라고 하거나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망쳐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50세대, 50, 60 세대, 70 세대 어느 부모 세대일지라도 2030 세대의 자식들이 세대 이 어떤 미래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가 지금보다는 확연히 다른 그런 세상을 기대해서 그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에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인 세대 갈등 부추기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0세) 이상 유권자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더라도 2030세 못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그런 국민이라는 그런 점을 안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세대 차별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8위 대표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자신이 잘난 유세를 내세워서 부모 세대를 맹목적으로 나무라고 있는 것,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나무랄 이유가 있다면 먼저 공개적으로 50, 60, 70 세대한테다가 그 이유를 대서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당대표는 조지 웰의 동물농장주처럼 부모 세대를 면박하고 책임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며 혁명이라도 할 위세를 드러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욱박지르고 있는 행세를 본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을 우선함이나 지혜로움은 없고 고작 세대팔이에 극복하는 더 입만 살아서 깐죽대는 그런 대표라면 직역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성공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유학 다녀와서 특혜받아 당대표까지 된 듯한데 부모 세대가 보는 입장에서 대학 안 나온 대한민국 장사미사들이 하는 정치 의식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작 자신 영달을 위해서 세대의 갈등이나 부추기는 그런 쇼를 그만두고 정치권을 떠나서 많은 공부했으니까 그 직역에서 나아간다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게으른 노릇하며 한국 정치를 코미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보고 있고 듣느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대에게서 느끼는 소외는 현 집권 세력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입지하는 경우는 독재를 할 위인의 어떤 그 씨앗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점 아닌 단점이 특출하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대가 밀든 어느 세대가 낙담해서 탈당을 하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감에 입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당대표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재단해서 기성세대를 나무라고 기성세대 우리 당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쏟아내는 그 대표의 행태가 국민의힘의 최악의 문제라는 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